이런 MBTI 유형이 부자될 확률이 높다더라. 투자 잘하는 MBTI 순위는 이런 거다. 이게 온라인에 이런 정보가 참 많거든요. 진짜 돈 잘 버는 성격이라는 게 성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나의 성향은 투자할 때 도움이 될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심리학개론 시간입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ISTJ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유리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 네. 사업할 때는 뭐 ESTJ 뭐 이런 게 훨씬 더 낫다. 성공하는 사업가 유형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과연 맞을까요? 일단 학문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MBTI 유형을 투자 형태로 연결하거나 혹은 네. 뭐 어떤 유형이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네, 그냥 재미로. 너무 빨리 그냥 일반화해 버리는 걸까 이거는 우리가? 네, 그냥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인데 부자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부자 중에서는 네. 계획적인 사람이 많더라. 또 이렇게 거꾸로 또 뒤집어서 보기도 그것도 하잖아요. 역시 검증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맞다면 특정 성향이 부자가 된다 이러면 부자는 타고나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네, 일단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시는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저를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이나 성향이 부자다 이러면 나 그런 건데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네네. 또 반대로 방어 기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 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저런 유형이나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네.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 사람의 성향에 네, 따라서 뭔가 네. 또 행동을 달리 할 필요도 있잖아요. 참고할 만한 그런 검사들이 있긴 합니다. 네. 심리학에서 그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 중에 헥사코라는 게 있는데요. 헥사코. 네, 이거 알파벳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HEXACO. 네. 이 H는 정직 겸손성이고요. 예. E는 정서성, X는 외향성, A는 원만성, C는 성실성, O는 개방성입니다. 네. 이 특성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로 성격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직 겸손성이 좀 높은 분들은 네.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인다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러겠죠. 네. 반면에 이 정서성이 높은 분들은 불안해서 손실을 좀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크고 아 정서성이 높을수록. 네네네. 패닉셀링, 추격 매수 이런 네. 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네네네. 아 여러분 공감하시면 글을 올려주세요. 예. 외향성은요? 외향성은 마찬가지인데요. 외향성이 높으면 누군가의 말에 잘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히려 외향성이 높을수록요. 네. 원만성은 어떤 의미예요? 원만성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귀가 얇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성실성은요? 성실성은 조금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뭐 이런 성향을 보일 수 있죠.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만성, 외향성하고 이어지는 건가요? 개방성이 높으면 저거 굉장히 비전 있는데 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막 상장 초기 기업이나 네. 미래 신기술 기업에 네. 이런 게 그래요. 그 차분하고 조금 신중한 사람 아니면 네. 여유가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향상? 이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잘하는 특별한 성격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하, 일반화해서는 안 네. 되고. 근데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괜찮은 잘 맞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실성이 높고 정서성이 높고 원만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정직 겸손성이 낮아요. 네. 그리고 정서성이 낮아요. 개방성이 높으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와 내 성격을 좀 연결해서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아유, 저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을 박영은님이 올려주셨네.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투기적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네네. 보면 그 기질 성향에서 맞아요. 나오는 걸 수도 네네. 있겠고. 그러면 투자와 진짜 상극인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불안 수준이 높고 예. 충동성이 높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불안 수준이 높으면 단기간에 급변동 이럴 때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마음이 휘둘리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하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투자 스트레스가.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결과를 보고 나 왜 이랬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좀 우량주 위주로 네. 장기적으로 뭐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잘 안 와닿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노련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그렇죠. 성격을 보고 거기에 맞는 거를 추천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 많이 하시는 그런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대표님들은 고객분들 면담하시고 좀 저희랑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잘 맞는 다른 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쪽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괜히 회사에 맨날 전화해서 막 오늘 수익이 떨어졌네. 이건 왜 안 샀네. 또 이러면 또 피곤해지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네. 감정적으로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막 네. 주가 폭락하고 막 이럴 때. 네.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요? 일단 그래프만 계속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출렁출렁 하는데 정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이랑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매매는 좀 덜 하시겠죠. 네. 0135님이 어머어머 딱 우리 집 바깥 양반이네요. 개방적 성격 70%.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귀가 얇으신가.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본질 펀더멘털이 달라진 건 아닌데 네. 그냥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막 주가 등락하는 모습을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또 멀리 해볼 필요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네. 아예 나는 내 주식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닫아버린다. 네네네. 기절매매라고 하는데 약간의 회피형일 수도 있을 때고요. 이거는 그럼 투자할 때는 어떻게 좀 좋은 성향입니까? 안 좋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쪽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약간 회피하려는. 네. 저 사놓고 예. 한참 안 보고 있다가 예. 마이너스 90%. 그러세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쓴 웃음을 짓고 계시고. 그러면 이건 어떤 심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생각해 보면 이런 회피형 투자자가 왜 수익을 못 올리느냐? 예. 시장이 안정적이면 뭐 요즘 시장 그냥 지루하구나 이러고 안 보세요. 만약에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계속 지켜보자고 하시다가 다시 변동하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오르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다가 꼭지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피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뭐 회사의 재무나 실적, 네. 기술 상황 또 체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네. 주식 투자자라면 또 반대로 또 너무 재고 따지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너무 신중해서도 그렇고. 너무 신중하면 타이밍을 놓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도요.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신중한 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그중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네.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불안 때문에 오히려 네. 더 못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 신중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죠. 그러네요. 네. 겉으로 신중하게 보이지만. 네. 그러면 이게 약점을 좀 보완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일단 조언을 좀 해주세요. 본인의 약점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인식하는 것부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그 약점과 연관되는 성향들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펀드 매니저 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AI 시스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귀가 얇은 스타일이란 걸 본인이 아는 것부터가 중요한 네, 거네요.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